여보, 이제 곧 비행기 탑승할 시간이지? 아, 미안, 내가 깜빡하고 얘기 못했는데 나 오늘 귀국 못해. 갑자기 여기 현장에 일이 생겨서 귀국은 이틀 미루기로 했어. 내일은 당신 출산 예정일이라 오늘 꼭 돌아가고 싶었는데 도저히 빠질 수가 없는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었어. 당신도 불안하고 힘들 텐데 이렇게 힘 빠지는 소식 전해서 미안해. 괜찮아, 사정이 있어서 이틀 미룬 건데 어쩔 수 없지 뭐. 출산 예정일은 어디까지나 예정일이고 꼭 그날에 태어난다는 건 아니잖아. 더구나 우린 첫 아기라서 늦게 태어날 가능성도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 그럼 다행이고. 나 정말 우리 아기가 태어나는 그 위대한 순간을 동영상으로 남기고 싶었는데 이를 내팽개치고 갈 수도 없고 미안해. 입덧도 출산도 당신 혼자만 힘들게 하게 하고 아무런 도움도 못 줬는데? 출산 때도 어쩜 곁에 있어주지 못할 것 같아서 당신한테 면목이 없어? 대신 나중에 출산하면 내가 육아 많이 도울게. 분유도 먹이고 트림도 시키고 기저귀도 갈고 목욕도 시키고. 나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자신이 있어? 나 믿지? 지금도 매일 늦게까지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면 적극적으로 육아를 돕겠다고? 그 말을 정말 믿어도 되는 거야? 아기가 태어나면 일도 줄일게. 내 새끼가 태어났는데 설마 아니 예전이랑 똑같이 하겠어? 그나저나 나 진짜 자기가 너무 보고 싶다. 언제는 임신하고 얼굴에 짐도 생기고 살도 찌고 배도 나와서 예전에 나 같지 않아서 조금 당황스럽다며? 난 임신한 몸으로 여러 불편함을 참으면서 출근까지 하는데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미안, 그땐 너무 철이 없어서 그런 눈치 없는 말을 한 거라고 내가 몇 번이나 사과했잖아. 이제 두 번 다시 그런 소리 안 할 거니까 서운했다면 얼른 잊어버려. 앞으로는 내가 정말 잘할게.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당신한테도 최선을 다할게. 하루라도 빨리 당신을 보려고 밤낮 없이 일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알겠어, 힘내. 잠시 후. 나 지금 고깃집에 와 있는데 너도 이쪽으로 올래? 어머니 또 혼자 고깃집에 가셨어요? 김밥집도 아니고 고깃집에 눈치 보여서 어떻게 혼자 가세요? 눈치를 왜 보니? 난 혼자서도 5인분을 넉넉하게 구워 먹는 손님이고 내 돈 내고 먹겠다는데 뭐가 문제니? 역시 우리 어머니 멘탈 하나는 정말 배우고 싶다니까요. 난 남이랑 같이 와서 고기 구워주고 그런 거 딱 질색이야. 같이 먹으면 불판도 자주 바꿔야 하고 대화도 해야 하니까 맘껏 즐기면서 고기를 먹을 수 없단 말이야. 내가 구워서 나만 먹는 고기가 최고지 안 그러니? 저도 고기 먹고 싶은데 저도 부르시지 그러셨어요. 널 부르고 싶어도 넌 만삭에 임산부니까 고기 먹고 뭔 탈이라도 날까봐 걱정돼서 혼자 온 거야. 그럼 출산한 다음에 많이 사주세요. 전 어머니가 구워주신 고기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아니 너 지금 바로 여기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요, 뭐 못 갈 건 없는데 왜 갑자기 절 부르세요? 역시 혼자 고기 구워 드시려고 하니까 사장님 눈치가 보이세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희한한 걸 봐서 그래. 희한한 것이라니요? 네 남편 놈이 지금 내 뒷좌석에서 고기를 처먹고 있어. 어떤 년이랑 같이? 네, 년이요. 그 사람은 지금 해외에 출장 가 있는데 어떻게 고깃집에 있단 거예요? 그것도 방금 전에 현장에 일이 생겨서 귀국을 이틀 미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놈이 유체이탈한 게 아니라면 내가 본 저놈은 대체 누구란 거야? 내가 내 배로 낳은 내 아들도 몰라볼 리가 없고 그럼 저놈은 유령이란 말이야. 근데 유령치고는 말도 너무 잘 짓거리고 고기도 너무 잘 처먹고 있잖아. 같이 온 년 입에 고기쌈을 싸서 넣어주고 좋아서 처웃고 연병을 떨고 자빠졌는데 너도 빨리 와서 저 역겨운 꼬라지들을 봐야 하지 않겠어? 차도 그 사람이 공항에 몰고 가서 전철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 거기가 어디 고깃집이세요? 주소 찍어 보낼 테니까 그냥 택시 타고 와. 택시비는 내가 내줄게. 아닙니다. 제가 내면 됩니다. 내가 낳은 후레자식 때문에 네가 만삭이 배를 끌어안고 고생하게 생겼는데 택시비 정도는 당연히 내가 내야지. 고깃값도 내가 다 낼 거니까 어서 와서 먼저 고기나 실컷 먹어. 배불리 먹어야 힘이 나서 저것들이랑 싸울 거 아니야? 네, 어머니 지금 당장 그쪽으로 갈게요. 전 삼겹살보다는 한우가 좋으니까 미리 좀 구워 놓으시겠어요? 배 속에 내 손주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깟 한우도 못 구워줄까? 어서 오기나 해. 잠시 후. 당신 어디야? 어디라니, 나 지금 필리핀에 와 있잖아.
아까 카톡했는데 잊어버렸어?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지는 건가? 필리핀에서 뭐 하고 있어? 출근 시간인데 당연히 일하고 있지 뭘 하고 있냐니? 당신 좀 이상하다? 이름 무슨? 한우 맛있어. 흰티 입고 그렇게 고기 구워도 돼? 기름도 튀고 고기 냄새도 배이면 옆에 있는 여자가 싫어하지 않겠어? 뭐, 당신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난 지금 필리핀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뭔 고기 같은 소리야? 그 여자가 구워놓은 고기 다 먹었다고 코맹맹이 소리로 더 구워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잖아. 어서 고기 더 구워서 상추에 마늘, 양파, 고추 넣고 야무지게 싸서 앵두 같은 그년 입에 쑤셔 넣어줘. 뭐라고? 나랑 고깃집에 갔을 때는 한 번도 구워준 적이 없는 인간이 그 여자 앞에서는 머슴을 자처하고 아주 열심히 구워주고 있네? 그년이 그렇게 좋아? 그년이랑 같이 먹고 놀려고 나한테 출장 간다는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출장은 정말 갔었어. 다만 하루 앞당겨서 어제 돌아왔을 뿐이야. 어제 귀국했는데 나한테는 오히려 귀국일이 이틀 더 미뤄졌다고 거짓말 쳤단 거야? 내가 출산을 하던 말던 관심 없고 그 여자 치마포간에서 놀겠단 거였어? 아니, 근데 당신이 내가 고깃집에 있단 걸 어떻게 알았어? 니들이 앉은 바로 뒷좌석에 나랑 어머니가 앉아서 고기를 굽고 있거든. 돌아보지 마. 절대 고개 돌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년이랑 고기 먹어. 뭐라고? 당신 언제 진통이 올지 모른다고 외식 안 한 지 꽤 되지 않았어? 그리고 내 뒷좌석에 앉아있다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도 프라이버시란 게 있는데 어떻게 은큼하게 몰래 숨어서 남을 훔쳐보고 남말을 훔쳐들을 수 있어? 훔쳐보고 훔쳐들은 적 없어. 그냥 눈에 보이니까 봤고 귀에 들리니까 들었을 뿐이야. 대가리에 커다란 곱창 밴드 달고 개걸스럽게 고기 처먹는 전현은 누구야? 매일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미꾸라지처럼 빠진 게 다 전현이랑 만나서 처먹고 처놀고 처자기 위함이었어? 임신한 나랑 같이 산부인과 검진 한 번 안 간 게 다 전현 때문인 거야? 그건 아니야. 이 여자는 그냥 회사 후배야. 아직도 할 말이 남아있다고 주둥이를 자꾸 놀려대고 있는 거야? 너 같은 놈이 내 아들이란 게 부끄러워서 며느리 얼굴도 못 쳐다보겠다. 아니, 엄마 눈에 막다림 산부를 이런데 데리고 와서 일을 만드는 거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난 한참 전에부터 여기 있었고 네 마누라는 내가 불렀어? 네 남편이 여기서 딴 년이랑 고기 처먹으면서 바람 피고 있으니까 빨리 와서 현장을 덮치라고 조언했어? 생각 같아서는 유부남이랑 바람난저 상간년년의 목덜미를 잡아서 바닥에 내려치고 몸뚱이를 가로타고 앉아서 뺨을 몇 대 내리치고 머리카락을 다 잡아뜯고 싶지만 그러면 또 돈 내고 고기 드시러 온 다른 손님들한테 민폐가 되고 남의 가게에서 진상짓하는 여편네라는 소리를 듣게 되잖아? 여차하면 폭행죄로 우리가 오히려 죄인이 될 수도 있겠고 말이야. 그래서 그냥 조용히 앉아서 평온하게 이 일을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협조 바란다. 이건 우리 부부 문제인데 왜 엄마까지 끼어들어서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집사람이랑 내 일에 왜 엄마가 신나서 간섭하냐고. 그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모는 자식을 이 세상에 내놓은 이상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야.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 아들이 다른 사람한테 민폐를 끼쳤으면 엄마로서 뒷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당장 그 여자 보고 혼자 고기 구워 처먹으라고 그래? 두 손 멀쩡히 달렸고만해 남이 새끼 보고 자꾸 고기를 구부라고 지랄이라니? 제발 좀 유치하게 놀지 말고 조용히 고기를 먹던가 아님 집에 가던가 해. 할 말 있으면 저녁에 집에서 하면 되지. 여기서 카톡하면서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게. 나랑 부모 자식 인연을 끊고 싶어? 내 언녀를 위해 애미를 버린 불효자로 되고 싶니? 아니, 이만한 일로 무슨 부모 자식 인연을 끊는다는 소리를 해? 제발 좀 오버하지 마. 말하라고 했다. 아, 알겠어. 말할 게 말하면 더 이상 귀찮게 안 할 거야. 아니 더 있어. 지금 당장 그년이랑 헤어져. 못생긴 얼굴 더는 보고 싶지 않고 유부남이랑 바람피는 천박한 년이라 정 떨어졌다고 말해. 임신한 와이프와 아이만을 지켜주기로 했으니까 배 터지게 고기 얻어 처먹었으면 꺼지고 다신 집적대지 말라고 해. 또다시 질척대면 지금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 마누라랑 엄마한테 개박살 날 거니까 각오하고 지금 당장 고깃집 기어나가라고 해. 그런 말을 하면 지연이가 상처받잖아. 이별을 하더라도 나중에 분위기 잡고 그럴듯하게 해야지. 여기서 그런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 네 놈도 예의란 걸 아는 인간이니? 그걸 안다는 인간이 임신한 와이프 두고 대낮부터 내 언녀랑 고기를 처먹고 있어? 그년이 상처받는 건 안 되고 임신한 네 마누라가 상처받는 건 괜찮니?
아무튼 난 말 못해. 나중에 내가 좋게 좋게 말해서 헤어질 거니까 엄마는 이제 좀 빠져. 안 되겠다. 내 손주가 태어나면 나한테 있는 돈은 다 손주한테 증여해야겠네. 내 말을 거부하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니까 내 재산 받을 궁리는 하지도 마. 아, 알겠어. 헤어지자고 말할 게 그대로 말하면 될 거 아니야.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못생기고 천박하다는 말이 뭐가 그리 속상하다고 울면서 뛰쳐나간대 처녀는? 남의 가정을 파탄낸 주제에 뭐가 억울하다고 쳐울고 나가는 게 너무 황당하지 않니 며느라? 그러게요. 꽁지 빠진 새처럼 황망하게 도망가는 꼴이 참 가관이네요.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간만에 속이 다 시원하네요. 아니, 둘이 대체 뭐야? 이게 그렇게 재미있는 일이야? 재미있을 리가 있겠어? 출산 예정일을 하루 앞두고 남편 외도를 알게 됐는데 괜찮을 여자가 세상에 어딨어? 이렇게 웃으면서라도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날 컨트롤할 수 없고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애써 담담한 척하고 애써 웃으려고 하는 게 당신 눈에는 전혀 안 보이는 거야? 미안하다 아가 내가 공감 능력도 없고 의리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저런 못난 놈을 낳고 기른 애미라 정말 미안해. 어머니 잘못도 아닌데 어머니가 왜 사과를 하세요?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현명하고 유쾌한 분이시란 걸 잘 알고 있는데요, 뭘. 아니다 저놈이 저런 놈으로 자란 건 다 내 교육이 제대로 못된 탓이야. 이제라도 책임감을 갖고 저놈을 틀어지고 흔들 거니까 네가 원하는 거 얘기해봐. 이혼하고 싶으면 해. 이혼하면 난 저놈은 버리고 너랑 네 배속 손주를 내 핏줄로 생각하고 살 거야. 네, 어머니한테는 죄송하지만 이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잘 생각했다. 한 번도 바람 안 핀 놈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 피는 놈은 없다고 했어. 아니, 엄마 대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내일 모레 애가 태어나는데 무슨 이혼이야? 이럴 땐 이혼하면 안 된다고 설득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날 이혼시킬 거면 아까 지연이랑은 대체 왜 헤어지게 만든 거냐고. 엄마 벌써 치매라도 온 거야? 시끄러워. 치매는 누가 치매가 왔단 거야? 정신줄 놓고 사는 건 네 놈이면서 어디서 감히 날 노망난 노인네 취급을 하고 있어? 아가 넌 출산 때 저놈이 분만실에 들어가길 원하니? 아니요, 저 인간 얼굴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출산하기 전에 법원에 가서 이혼하고 싶은 생각뿐이에요. 그래 알겠다 들었지? 당장 내일이라도 법원에 가서 이혼해. 그래 맞다 위자료란 것도 있지? 너도 위자료 내고 아까 너한테 차인 그년 정보도 똑바로 대. 남이 남편을 데리고 놀았으면 비용을 지불해야지. 내가 무슨 장난감이야? 데리고 놀게. 불륜이 장난이지 그럼 사랑이니? 쪽쪽 빨고 놀았다고 그게 사랑이 되는 줄 알았어? 장난하고 있네. 니들은 그냥 바퀴벌레보다도 못한 불륜년 놈들이야. 내 며느리한테 상처 준 거 돈으로 보상하고 아기 태어나면 양육비나 꼬박꼬박 내. 아 그리고 넌 내 명예에 그 집에서 기어나가. 너 같은 놈한테 내 집을 공짜로 살게 내주고 싶지 않거든. 아니, 엄마 나는 그렇다 쳐도 집사람은 임산부인데 집에서 쫓겨나면 어쩌라는 거야. 걱정하지 마. 내 며느리는 내 집에 와서 살면 되니까. 지가 언제 마누라 걱정을 했다고 고양이 쥐 생각하고 있네. 어떠니 아가? 나랑 우리 집에서 같이 살래? 저 정말 어머니 댁에 가서 살아도 돼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를 제 엄마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혼 후에도 어머니랑 인연을 이어가도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니? 네 뱃속에는 귀한 내 손주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남이니? 걱정하지 마. 손주가 태어나면 내가 최대한 도와줄 거고 너가 독립하고 싶다고 할 땐 두 손 들어 지지해 줄 테니까.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 왜 둘이서 나만 빼고 서로 좋아서 난리냐고. 넌 주둥이 다물고 조용히 있어.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자꾸 주둥이를 나풀나풀 놀리는 거야? 그 후 전 어머니의 도움으로도 불륜 연놈들한테서 위자료를 받고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전 어머니네 댁으로 이사했고 전 남편은 쫓겨나서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출산할 때도 그리고 출산한 다음에도 저한테 친정엄마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어머니한테는 감사한 뿐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제 엄마로 생각하고 살 겁니다. 또한 어머니는 못난 아들놈한테 재산을 탕진하게 할 순 없다고 갖고 계신 부동산과 재산을 제 아들한테 미리 증여하셨습니다. 전 그냥 아들이랑 이혼한 며느리일 뿐이고 어찌 보면 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저의 무엇을 믿고 제 아들한테 그 큰 재산을 증여하신 거냐고 묻자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넌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라고.
내 전이제 어머니의 며느리가 아니라 어머니 딸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제 편인 제 엄마가 있다는 사실이 눈물겹도록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애미야, 미안한데 나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만 보내면 안 될까? 사흘을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그래. 비가 오고 태풍이 부는 이 밤에 무작정 밖으로 도망 나오긴 했는데 갈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니네 집 주변이야. 우산도 미처 가져오지 못해서 온몸이 비에 푹 젖어서 너무 추운데 니네 집에 들어가서 몸이라도 좀 녹이면 안 될까?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왜 비 오고 바람 부는 이 밤에 우산도 없이 혼자 밖에서 헤매고 계신단 거예요? 네 시아버지 폭행을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나온 거야. 아버님이 어머니한테 폭행을 했다고요? 그 자상하신 아버님이요? 자상, 그래 그 인간은 남들 앞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자상한 인간인 척 쇼하는 인간이지. 하지만 부부의 일은 부부밖에 모른다고 사람들 눈이 없어지고 나랑 단둘이 있으면 온갖 핑계로 날 못 살게 구는 비열한 인간이지. 오늘도 내가 지은 밥이 너무 질다고 밥상을 뒤엎고 매를 쳐서 내 몸이 온통 멍자국이야. 사흘 전에는 마트 사장님이랑 수다 좀 떨었다고 죽도록 패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게 하고 돈도 다 뺏어가 버려서. 안 그래도 죽을 것 같은 거 겨우 참았는데 오늘 또다시 폭력을 휘둘러서 더는 참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온 거야. 두 귀로 듣고도 믿어지지가 않네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제가 마중 나갈게요. 니네 집 부근에 편의점 밖에 있어. 푹 젖은 몸으로 남의 가게에 들어가서 민폐를 끼칠 순 없어서 밖에서 떨고 있어. 내가 마치 성냥팔이 소녀가 된 기분이야. 너무너무 춥고 무서워서 성냥불이라도 켜고 따뜻함을 얻고 싶어. 성냥불을 켜면 김이 몰몰 나는 새하얀 쌀밥이랑 따끈따끈한 돼지머리국밥이 나타날 것 같아. 뜨끈한 국물에 밥을 비벼서 김치를 얹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그대로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원이 없을 것 같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긴 왜 떠나요? 꼼짝하지 말고 거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당장 찾아갈게요. 어머니가 드시고 싶은 거 다 배달시켜 드릴 테니까 일단 저희 집에 가셔서 따끈한 욕조에서 몸을 좀 녹여요. 정말 그래도 되겠어? 다 늙어서 너희들한테 민폐만 끼치고 못난 모습만 보여서 정말 미안하다. 부끄럽고 미안해서 그냥 이대로 확 죽어버릴까도 생각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주신 목숨을 내 손으로 끊는 불효를 저지를 수가 없어서 모진 삶을 살겠다고 여기까지 온 나를 용서해다오. 어려움에 처인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건 자식으로서 당연한 일인데 용서라니요. 당치도 않은 말씀 마시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옷 다 입었으니까 바로 나갈게요. 그래 고맙다 아가. 여보 언제 퇴근할 거야? 미안해, 지금 병원에 와 있어. 정신이 없어서 당신한테 미처 연락하지 못했는데 아빠를 모시고 응급실에 왔어. CT 검사 끝내고 지금 결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오늘 어쩜 집에 못 갈지도 몰라. 아빠 이대로 입원실로 옮길 수도 있어서 말이야. 아버님이 갑자기 응급실에는 왜? 말하려면 길어. 나중에 상황이 다 정리되면 그때 당신한테 자세하게 다 얘기해 줄게. 아니 이게 대체 다 무슨 일이래? 어머니도 오늘 온몸이 다 젖어서 당장 쓰러질 것 같은 허약한 몸으로 겨우겨우 우리 집에 찾아오셨는데 아버님도 응급실에 실려가셨다니. 어머니를 죽도록 팰 힘이 있었던 아버님이 갑자기 응급실에는 왜 가셨는지 이해가 안 되네. 뭐, 엄마가 우리 집에 가셨다고? 응, 아버님한테 수시로 폭력을 당하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몸으로 태풍 속에서 반시간을 걸어서 우리 집에 오셨어. 방금 따뜻하게 목욕하고 국밥 배달시켜서 맛있게 드시고 지금 쉬고 계셔. 아버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 연세에 폭력이라니 말이나 되는 일이야? 어머님이 너무 불쌍해서 도저히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 두 번 다시 어머니를 아버님한테 보내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당장 경찰 부를 테니까 당신은 빨리 집을 나가. 거긴 너무 위험해. 무슨 소리야? 경찰은 왜 불러? 그리고 여긴 내 집인데 뭐가 위험하단 거야? 그냥 내 말에 따라. 엄마 눈에 안 띄게 지갑이랑 핸드폰만 들고 집을 빠져나가서 편의점 안에 들어가 피신해 있어. 경찰차 사이렌이 울리면 엄마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안전을 위해서 내가 하란 대로 해.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한단 거야? 당신 오늘 좀 이상한 거 알아? 나중에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지금은 일단 어머니 몰래 자리를 피해 있어. 부탁이야.
이런 못된 년을 봤나? 겉으로는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공손한티를 내고 목욕물도 받아주고 국밥도 배달시켜줘 놓고 내가 마음 놓고 잠에 빠진 틈을 타서 경찰을 불러서 날 체포하니?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야? 세상에 시애미를 경찰에 신고하는 며느리가 어딨니? 오라가라 하지도 않고 시집살이도 안 시켰더니 내가 그렇게 우스웠어? 감히 날 배신하고 뒤통수를 쳐? 이런 망할년을 내가 가만두나 봐. 그만 좀 해. 경찰을 부른 사람은 집사람이 아니라 나야. 뭐라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세상에 낳아주고 길러준 애미를 경찰 손에 넘기는 자식이 어딨니? 10달을 입덧하고 죽을 각오하고 힘들게 낳아줬더니 이딴 식으로 엄마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야? 세상에 너 같은 호로 자식이 또 어디 있니? 입이 달렸으면 변명이라도 좀 해봐. 내가 왜 경찰서에 끌려와야 하니? 네 아빠한테 폭행당하고 사흘 동안 쫄쫄 굶다가 죽을 것 같아서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니네 집에 찾아갔는데 넌 그런 애미가 불쌍하지도 않아? 모자는 이심전심이라고 했는데 애미의 슬픔과 고통이 너한테는 조금도 전해지지 않았단 말이야? 가증스러운 쇼 좀 그만해. 내가 왜 엄마를 경찰에 신고했을 것 같아? 아무 일도 없는데 엄마를 경찰 손에 넘겼을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이야? 아빠 지금 병원이야.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설마 네 아빠 돌아가셨니? 그래서 경찰을 부르고 나까지 경찰서에 데려온 거야? 내가 집을 나올 때만 해도 네 아빠 힘이 뻗쳐서 매로 날 쳤는데 어쩌다가 돌아가셨다니?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라 과도하게 흥분한 나머지 뒤로 넘어지셨나? 노인들 갑자기 그렇게 쓰러지는 거 흔한 일 아니니? 그냥 부주의로 인한 사망 처리하면 되는 일이지 이 밤중에 엄마까지 불러서 조사할 일이니 이게? 아빠 멀쩡하게 살아계시니까 함부로 죽은 사람 취급하지 마. 뭐 살아계신다고? 네 아빠 쓰러지셨다고 하지 않았어? 난 한 번도 아빠가 쓰러졌단 말 한 적 없는데. 그랬니? 난 네 아빠가 병원에 실려갔다고 하길래 쓰러져서 돌아가신 줄 알았지. 살아계신다니까 다행이네. 그래서 네 아빠 상태는 어떻니? 나이 드신 분들 쓰러지면 언어장애랑 마비랑 오고 그런다고 하던데 네 아빠는 괜찮은 거야? 안 괜찮기라도 바라는 거야? 아니 너 아까부터 말 정말 이상하게 한다? 아빠가 쓰러졌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건데 엄마한테 그게 무슨 태도니? 아빠한테 다 들었으니까 쇼 좀 그만하라고 했잖아. 난 회사에서 일하던 도중에 살려달라는 아빠의 전화를 받고 바로 구급차 불러서 집에 갔고, 아빠가 왜 욕실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도 다 들었어. 엄마가 욕실에서 아빠 가슴을 힘껏 밀어서 뒤로 넘어지게 만들었다며. 무슨 날도 아닌데 여러 가지 술안주를 만들어서 술이 약한 아빠한테 자꾸 권해서 주량을 초과하게 만들고, 오랜만에 시원하게 등 밀어주겠다고 욕실에까지 따라 들어가서 아빠를 밀어서 바닥에 머리를 박게 했다며.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은 아빠를 그대로 두고 우리 집에 찾아가서 사흘을 굶었다느니 아빠한테 폭행을 당했다느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온갖 대우를 받고 편히 잠까지 잤다며? 아빠를 죽게 방치하고도 잠이 왔어? 대체 왜 그랬어? 아빠한테 무슨 원한이 그렇게 많아서 평생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했어? 그래서 네 아빠가 죽었니? 안 죽었잖아. 죽지도 않고 나만 나쁜 년으로 만들었잖아. 하여간에 평생 도움이 안 되는 징하고도 징한 인간이야. 못생긴 데다가 재미도 없고 유일한 장점이라고는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가져다 주는 것일 뿐인데 이젠 퇴직해서 그것도 못 가져다 주는 짐짝이 돼서 삼시세끼 밥만 축내고 있는 꼴을 보는 내 속이 속일 것 같니? 나가서 일하라고 해도 평생 일했으니까 1년 정도는 쉬고 싶다는 핑계만 대는데 좋아할 마누라가 세상 천지에 어딨니? 말이 1년이지 언제 다시 일해서 돈 벌어올지 누가 아냐고. 아빠 퇴직금도 나왔고 연금도 있는데 그렇게 돈돈거릴 필요 있어? 벌어놓은 돈도 있고 아껴 썼으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아니 난 그걸로 부족해. 난 해외여행도 다녀야 하고 비싸고 좋은 옷, 화장품, 가방, 보석도 사야 해. 살아서 날 그렇게 호강시켜줄 자신이 없으면 죽어서라도 날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 게 남편의 의무 아니니? 그래서 아빠 보험금을 노리고 아빠를 죽이려고 했어. 아빠 보험금 2억이 나오면 그 돈으로 젊은 놈이랑 같이 살 생각한 거야? 젊은 놈이라니? 그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아빠한테 다 들었어. 엄마가 젊은 남자랑 통화하는 거 다 녹음했고 그 놈이랑 같이 만나는 사진도 다 봤어. 그 나이 먹고 그러고 싶어? 젊을 때도 바람 펴서 이혼당할 뻔해놓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밖에서 남자를 만들어.
젊었을 때는 자식들을 봐서 참았지만 이젠 더는 못 참겠다고 하셨어, 아빠가. 외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아빠의 목숨까지 노리는 무서운 여자랑 더는 같이 못 사니까 이혼하고. 살인미수로 엄마를 고소하겠다고 했으니까 깜방행은 피할 수 없을 거야. 뭐라고? 날 깜방에 넣겠다고? 노인네가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사람을 죽였니? 내가 대체 왜 깜방에 들어가야 한단 말이야?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으니까 살인미수잖아. 설마 너도 네 아빠랑 같은 생각인 거니? 날 죄수들이 바글바글한 그런 지옥 같은 데로 밀어넣을 생각이야. 내 나이 올해 환갑인데 다 늙은 내가 어떻게 그 험한 깜방 생활을 하니? 아직 좋은 옷, 좋은 가방 사고 싶고 젊은 남자랑 놀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젊었잖아. 어디 한 군데 아픈 데도 없이 건강하니까 철창 속에 갇혀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괜히 죄 없다고 발뺌할궁리하지 말고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조용히 벌 받아. 싫어, 난 아무 죄가 없는데 왜 내가 벌을 받아야 한단 말이야? 지금 당장 네 아빠 바꿔줘. 그 사람이 내 전화를 안 받고 있어? 내가 사정을 다 설명하고 용서를 빌면 마음 약한 네 아빠는 분명 날 이해해 줄 거야. 그러니까 빨리 네 아빠 바꿔줘. 그럴 필요 없어. 엄마를 고소하겠다는 아빠 마음은 이미 확고하고 봐줄 생각은 일도 없다고 했으니까 다 포기해. 그럴 리가. 세상에 이럴 수는 없어. 너 정말 엄마가 죽는 꼴을 보고 싶어? 내가 이 자리에서 혀 깨물고 죽어. 세상 누구보다 자신을 제일 사랑하는 엄마가 과연 혀 깨물고 죽는 선택을 할까? 입버릇처럼 개똥밭에서 구불러도 이승이 낫다고 하던 엄마가 과연 자기 손으로 미련 많은 이 생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아빠를 죽이려고 한 엄마는 이제 내 엄마도 아니야. 이제부터 그쪽은 내 아빠를 죽이려고 한 범죄자의 이상도구 이하도 아니니까 다신 나한테 엄마 대우 받을 꿈 꾸지 마. 그 후 시어머니는 결국 아버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실형을 받게 됐고 두 분은 이혼을 하고 깔끔하게 남남이 됐습니다. 보험금을 위해 가족을 없애려고 한 일은 뉴스에서만 볼 수 있는 사건인 줄 알았는데 그런 사건이 제 가족한테서 일어나다니. 그리고 아버님을 위험에 빠뜨리고 적방화장으로 아버님한테 폭력을 당해서 도망 나왔다고 하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제 남편이 어머니와는 인연을 끊고 두 번 다시 안 보겠다고 했으니까 저도 아마 다신 어머니를 볼 일이 없겠지요. 그 일이 있은 후 아버님은 척수골절로 고생 좀 했지만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먹고 사는데 걱정 없고 낚시도 다니면서 소소하게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입니다. 난 내일부터 니네 집에 가서 살기로 했으니까 내 방 하나 정리해놔. 난 최상급 다운이불이랑 침대가 없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이니까. 백화점에 가서 100만 이상 하는 이불도 사고 침대도 사. 아, 그리고 백화점에 가는 김에 자꾸 아담한 옷장도 하나 사. 집에 있는 건 다 오래되고 낡은 거라 이참에 몽땅 다 갈아치워야겠어. 아니 어머니 잠깐만요. 내일부터 저희 집에 와서 사시겠다니요? 하루 와서 쉬고 가시는 게 아니라 쭉 눌러 사시겠다고요? 대체 왜요? 또 아버님이랑 다투셨어요? 그래, 난 네 시아버지랑 더는 같이 못 살아. 생긴 건 소같이 생겨서 나만 보면 잔소리만 해대고 그 낯짝만 보면 화딱지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 아버님처럼 입이 무거운 분께서 잔소리라니요. 어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고 오해하시는 건 아니고요? 오해는 무슨 오해? 쩍하면 냉장고를 열고 음식을 다 썩혀서 버린다고 폭풍 잔소리를 하고, 집안 청소 정리정돈이 꽝이라 집안이 돼지굴 같다고 간섭하고, 일도 안 하는 여편 내가 어디를 그렇게 하루 종일 싸돌아다니냐고 채근하고. 아니니 시아버지 정말 미친 거 아니니? 남자도 늙으면 여성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더니 네 시아버지가 저럴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입만 열면 시애미처럼 간섭질이나 해대고 내가 정말 숨이 막혀서 견딜 수가 없어. 간섭질하는 시애미가 스트레스란 건 아시나 보네요. 뭐야, 너 지금 감히 간접적으로 날 엿먹이는 거니? 네가 아무리 납득이 안 가도 시애미는 상전이고 넌 노예야. 노예는 그냥 노예답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어디서 감히 주인한테 도발이야? 제가 노예라고요? 전 한 번도 노예 계약 같은 거 체결한 적 없는데요? 내가 노예라고 하면 노예인 거야. 자고로 며느리 신부는 시어머니가 정하는 법이란 것도 모르니? 고릴라 같은 영감이랑 같이 사는 거 숨막히니까 내 아들이랑 같이 살겠다는데 대체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면서 매달 500만씩 벌어다 주는 게 다 누구 덕인 줄 알기나 하고 그렇게 거만들고 있니? 착하긴 또 얼마나 착하고 성실하니?
내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세상에 우리 아들처럼 반듯하고 잘생긴 남자는 본 적이 없어 난. 그런 아들을 기꺼이 네 남편으로 허락해 준 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니? 제 남편을 훌륭하게 키워주신 부모님한테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아니라 나야 나. 내가 10달을 배 속에 품고 하늘 땅이 맞붙는 산고를 거쳐서 낳은 아들이고 내가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가르쳤어. 고로 네가 지금 배불리 먹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행복하게 잘 수 있는 건 다 내 덕이란 거지. 그것도 모르고 시애미가 온다고 그렇게 대놓고 싫은 티를 팍팍 내니?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단 거야. 이런 기본적인 며느리돌이는 친정엄마한테서 똑바로 교육받고 시집왔어야지. 하여간에 딸만 있는 집 구석이랑은 혼이 나는 게 아니었어. 도대체가 아들 가진 집 입장을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상견례 때도 결혼식 때도 네 엄마랑 네 동생이 세트로 싸가지 없이 굴던 거 생각하면 내가 지금도 어이가 없어. 저희 엄마와 동생이 뭘 어쨌다고 그렇게 어이가 없으셨어요? 딸 가진 죄인이면 죄인답게 사부인인 나한테 공손한 태도를 보여야지. 어디서 감히 동등한 이치에 서서 말하고 행동해? 세상에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이니? 하도 나랑 네 시아버지가 점잖으니까 그냥 지났지 다른 집 같았으면 어림도 없었어. 점잖으신 분들은 저희 부모님이죠. 아들 가진 게 무슨 그리 큰 유세라고 입만 열면 우리 아들 어쩌고 저쩌고. 명절에도 시댁에 먼저 들러야 하고 모든 일은 시댁을 우선시해야 하고. 저희 엄마 성격에 분명 다 뒤엎고 파혼으로 치다 할 뻔도 했었지만 남편이 어머니한테 크게 화내고 어머니 대신 저희 부모님한테 사죄를 드린 덕으로 무사히 결혼까지 갔단 거라셔야지. 본인이 한 무식한 짓은 인지하지 못하고 제 친정까지 들먹이시는 건 도를 넘으시는 거예요. 넘긴 뭘 넘니? 내가 괜히 이런 말하니? 네 여동생도 결혼하고 분가해서 살고 있다며? 결혼하면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게 우리 민족의 미덕인데 니들 자매는 어떻게 지들 편한 것만 생각하니 그럴 거면 결혼은 대체 왜 했니? 제 친정엄마로도 모자라서 제 동생한테까지 불똥을 던지는 건가요? 시자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렇게까지 유세 부릴 일인가요? 내 말은 니들 자매는 네 친정엄마의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서 확실하게 며느리 교육을 시켜야지 않겠어? 시끄럽고 넌 내 일하러 연차 받도록 해. 시장에 가서 팔딱팔딱 뛰는 생선이랑 한우갈비도 사놔야 하고 내 짐도 정리하고 청소해야 하니까 내일만큼은 무조건 집에서 내시중 들도록 해.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쉬는 건 어려워요. 연차도 미리 신청해야지 하루 전에 갑자기 쉬겠다고 하면 동료들한테 민폐예요. 가정주부가 원래 그렇지 그런 것도 하나 이해 못하는 회사니 거긴? 원래 주부들은 제사라고 빠지고 명절이라고 빠지고 시부모님 생신이라고 빠지는 거야. 네가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회사인데 웬 내가 네 사정까지 봐줘야 하니? 아무튼 난 내일 무조건 이사 갈 거니까 넌 무조건 집에서 성심성의 건날 맞도록 해 알겠니? 저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내일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책임지고 진행해야 할 회의가 있고 절대 못 빠지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제 좀 반성했니? 추운 베란다에서 내 시간을 벌벌 떨어보니까 드디어 네 죄가 뭔지 알겠어? 내가 뭘 했니? 네가 아무리 날고 뛰어도 내 손바닥 아니라고 했어 안 했어? 내 말을 거부하고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똑바로 알겠어? 내가 사오라고 한 이불도 침대도 심지어 생선도 갈비도 안 사온 싸가지 없는 네 행위에 대한 벌이야. 어머니 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지금 회사에 있는데요. 너야말로 뭔 헛소리야. 네가 베란다에서 빨래 널고 있는 걸 보고 내가 베란다 문을 잠궈 버렸는데 회사라니? 그럼 내가 베란다에 가둬버린 인간은 누구란 거야? 분명 너였는데. 설마 제 동생을 베란다에 가둔 건 아니죠? 오늘 저희 집 근처 산부인과에 진료 보러 온다고 하길래 진료 보고 피곤하면 우리 집에 가서 쉬다가 가라고 했는데 깔끔한 성격의 동생이 밀려있는 빨래를 그냥 스치지 못하고 돌리고 널기까지 했나 본데 그런 제 동생을 저인 줄 알고 베란다에 감금시켰단 거예요? 아니 뒷모습이 분명 너였는데 어떻게 네 동생이란 말이야? 산부인과라면 설마 네 동생 임신한 건 아니지? 임신한 거 맞고요. 눈 내리는 이 강추위에 임산부를 베란다에 감금시키다니 어머니 제정신이에요? 제 동생이 추위와 공포 속에서 떨다가 애라도 잘못되면 그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아니, 난 그냥 너인 줄 알고 좀 혼내주려고 그랬던 것이지. 그게 네 동생인 줄 알았다면 절대 그런 무식한 짓 안 했지. 무식한 짓이란 자각은 있어요? 지금 당장 저희 집에 가서 베란다 문 열고 제 동생한테 사과해요. 그건 어려워. 지금 친구네 집에 와 있거든. 한창 재미있게 수다 중이니까 네 동생 일은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동생이 그렇게 걱정되면 조퇴하고 가서 구해주면 되는 일 아니니? 친구네 집이요? 어떤 친구요? 지금 당장 그 친구랑 같이 있는 사진 찍어서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대체 뭔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너 미쳤니? 네가 지금 누구한테 그딴 발칙한 소리를 내뱉는지 알기나 하고 함부로 까불고 있어? 네가 뭔데 시애미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다 늙어서 15살이나 어린 남자한테 미쳐서 돈 다 꼬라넣는 무식하고 토 나오는 노인네가 시엠이라니. 참 부끄럽고 안심해서 그쪽이 제 시어머니라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네요. 뭐라고? 왜요?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어제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오기 전에 아버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었어요. 어머니가 젊은 놈한테 최근 반년 동안 5천만을 갖다 바친 사실을 확인하고 대판 싸웠고, 이혼할 생각으로 집에서 내쫓았으니까 절대 받아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는데요. 그런 사실은 속 빼고 아버님을 잔소리만 하는 영감으로 몰아붙이고 만만한 저한테 들러붙어서 살려고 하셨어요. 왜요?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도 모자라서 아들 며느리 돈까지 남자한테 갖다 바치려고요? 젊은 남자가 그렇게 좋아서 죽고 못 살겠으면 그놈한테 가셔야지. 왜 저희 집에 기어들어서 아무 죄 없는 제 동생을 베란다에 가둬요? 그러니까 난 네 동생인 줄 모르고 그랬다고 했잖니? 아니, 그렇게 걱정되면 앉아서 핸드폰이나 치지 말고 네가 가서 구하던가. 젊은 게 왜 이렇게 갑갑한 거야? 그리고 임신이 뭐 됐으니 임신이 병이야? 베란다에 좀 있는다고 애가 떨어지기라도 한다니? 제 동생은 제부가 벌써 가서 구조했습니다. 고열이 나고 오한이 있어서 응급실에 갔는데 급성폐렴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가 추운 베란다에서 4시간을 떨었으니까 정상일 리가 없겠죠. 하여간 요즘 것들은 고생을 안 해봐서 몸뚱이가 무슨 종이장보다도 부실해? 옛날에는 애 낳기 전날까지 얼음 깨고 강물에서 빨래하고 하루 종일 허리 굽히고 풀 뽑고 이랬는데 요즘 것들은 너무 호강에 빠져서 요강에 똥 싸고 있다니까. 야만적인 짓을 한 것에 대한 반성은 한마디도 없고, 입만 살아서 깍깍대는 까마귀보다도 더 시커먼 속을 가진 시모님. 아버님이 힘들게 번 돈 5천만을 젊은 놈한테다 처바른 거로도 모자라서 저희 집에 기어들어서 제 금부치랑 시계 그리고 현금 200만까지 훔친 죄값 치러주셔야겠으니까 지금 당장 그 내연남네 집에서 기어나와요. 조퇴하고 바로 경찰서에 갈 거니까 어머니도 조사받으러 나오셔야죠. 아니, 넌 회사에 있다며? 근데 내가 네 금부치랑 현금을 가져간 건 대체 어떻게 알았단 거야? 제가 미혼 때부터 키워오던 강아지가 요즘 노화로 많이 힘들어해서 혹시나 해서 거실과 안방에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이렇게 도둑을 잡는 증거로 유용하게 쓰일 줄은 또 몰랐네요. 절도로 고소하고 임산부인 제 동생을 입원하게 만들고 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든 거 신고해야죠. 아니, 가족끼리 뭔 고소니? 가족 사이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얘. 작은 오해로 빚어진 일인데 사과하면 끝이지 뭔 경찰서까지 다 가니? 요즘에는 임산부가 먹어도 괜찮은 약도 많을 텐데 그걸 가지고 사돈어른을 고소하는 사람이 어딨니? 네가 나 대신 좀 잘 말해주면 안 되겠니? 제가 용서해도 제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제 동생 일은 제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제 금부치는 돌려주시면 용서해드리지요. 그거 벌써 다 팔고 없어? 그대로 다시 가서 사와요. 제 친정에서 사준 금부치예요. 어머니가 함부로 팔아넘길 물건들이 아니라고요. 다시 가져오지 않으면 무조건 절도로 고소하겠습니다. 돈도 다 쓰고 없는데 어떻게 다시 사오란 거야? 벌써 그 젊은 놈한테 다 갖다 바쳤어요? 이별 선물로 시계를 사달라고 하는데 그럼 어쩌니? 오늘만 만나고 다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단 말이야. 아버님은 무조건 이혼하겠다고 하시던데 들어가긴 어디로 들어가요? 그 사람 나 없음 못 살아. 말만 그렇게 하지 잠깐 떨어져서 살면 분명 날 다시 받아줄 거야. 그래서 너희 집에서 좀 머무르려고 하는 거잖니. 됐고요. 당신 같은 사람을 제 집에 들일 생각은 꼬물 만큼도 없으니까 포기하고 이혼당하고 죗값 치를 준비나 하세요.
그 후 시부모님은 결국 이혼했고 시어머니는 재산 한 푼 없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동생을 입원까지 하게 만든 시모는 벌금형을 받았고 제 금부치를 훔친 건 누나 고소하고 싶었지만 눈물로 애원하는 시모를 보고 마음이 약해져서 합의를 했습니다. 시모 이친 오빠인 시외삼촌이 금부치에 상당한 금액을 합의해 주셨고 시모는 그 시외삼촌네 모텔에 가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빚을 갚고 있다고 합니다. 평생 일해본 적 없는 시모는 아버님한테 준 위자료랑 저한테 준 합의금을 버느라 손에 습진이 날 정도로 고생하고 있겠지요. 역시 너였구나. 우리 언니한테서 언니 약혼자 이름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지만 아니다,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없다. 분명 동명이인일 거다 끝도 없이 자위안해왔는데 역시 개쓰레기 너였어. 처제,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 세영이한테 이쁜 처제가 있단 말은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역시 절세 미인이 따로 없었어. 만나서 반가웠고 앞으로 잘 부탁해. 가족으로 우리 한번 잘해봐. 가증스럽고 뻔뻔하고 추악하고 우묘한 인간? 너 맞잖아. 내가 아는 때려 죽이고 싶은 그 인간. 너 나 모르니 어디서 감히 모르는 척 쉬하고 사빠졌어?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점잖게 앉아있는다고 썩은 니 악취가 감춰질 줄 알았어? 우리 처제 얼굴은 이쁜데 입은 걸레구나. 이쁜 여자들은 원래 그렇게 가시도 친 장미 같아서 꺾는 재미가 일품이라고 했지. 언니 약혼자가 너무 멋있어서 괜히 앙탈 부리는 거 잘 알아. 형부인 내가 넓은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줘야지 어쩌겠어. 근데 처제, 내 앞에서는 어떤 말을 해도 되는데 다른 남자들 앞에서는 절대 그러지 마. 지랄 맞은 놈 잘못 만나면 뼈도 못 추리게 맞아 뒤지는 수가 있어. 너 같은 놈 말이니? 농담이 심하다, 우리 처제. 긴 말 필요 없고 우리 언니 곁에서 떨어져 나가. 우리 언니는 나랑 달라. 순수하고 착하고 피아노만 하는 사람이야. 맑은 우리 언니 영혼이 너 같은 인간한테 짓밟히고 더럽혀지는 꼴 절대 못 보니까 언니한테 네 놈의 더러운 본 모습 다 까발키기 전에 조용히 사라져, 알겠어? 언니랑 난 서로 사랑하는 사이고 결혼까지 약속했어. 어제 못 봤어? 장인어른 장모님도 금융업 애종사 하는 날 굉장히 만족하는 눈치시고 무엇보다 언니가 날 무척이나 좋아하는 거. 온 집 식구가 다 축복하는 결혼을 하고자 하는 이때 심술궂은 처제가 결혼을 반대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나의 어떤 면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처제의 편견일 뿐. 앞으로 자주 접촉하다 보면 처제도 분명 날 좋아하게 될 거야. 내가 너 같은 쓰레기를 좋아한다고? 하늘 땅이 뒤바뀌고 바다가 육지로 되고 육지가 바다로 돼도 불가능한 일이니까 헛소리 그만 짓거려. 이래서 외국에서 살다 온 여자들은 알아서 걸러야 한다니까. 외국 놈들을 거치고 온 여자들 눈에 국내 남자는 남자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외국에 나갔던 사람이 언니가 아닌 처제라서 정말 다행이지 뭐야. 경고하는데 우리 결혼에 쓸데없는 간섭하지 말고 조용히 다시 외국으로 나가. 안 그럼 나도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너는 물론 네 언니까지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대한민국 떠나. 내 말 뜻 알겠어? 드디어 본심이 나오는구나. 협박하고 옥박 지르고 폭언하고 폭행하는 쓰레기 세포가 드디어 발동을 거는 거니? 회사에서 다른 남자랑 말을 걸어도 바람핀다고 별의별 쌍욕을 다 하고 그러다가 제본에 못 이기면 폭행까지 한 쓰레기. 내 친구들이 연락처를 몽땅 다 삭제하고 날 외톨이로 만들어서 지 혼자 차지하고 지 손바닥 안에 넣고 맘대로 주무르려고 한 놈? 술만 처먹으면 2년 전년 이름 쳐부르면서 나더러 2년 전년 흉내내라고 강요하고 거절하면 당장 죽여버리겠다는 태세로 협박한 놈. 경찰에 신고하거나 지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내 손발을 몽땅 다 잘라버리겠다는 끔찍한 소리를 눈이 뻘개서 짓거린 놈. 네 놈이 무서워서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벌벌 떨면서 공포 속에서 암흑 속에서 죽지 못해 산 1년 전을 생각하면 찢어 죽여도 성이 안 차는데 감히 우리 언니까지 건드려? 그러게 왜 내 곁을 떠났니? 내가 말했지. 넌 영원히 내 여자고 영원히 날 위해 숨쉬고 살아야 한다고. 근데 네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외국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죽어도 잊을 수 없는 널 찾기 위해 내가 얼마나 맘고생 몸고생을 했는지 알아. 하늘도 그런 내가 불쌍했는지 너랑 가장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네 언니를 나한테 보내줬지 뭐야. 웃기지 마. 이놈은 분명 계획적이었어. 니놈같이 치밀한 놈이라면 충분히 가능했을 거야. 난 한 번도 니놈한테 우리 언니를 소개해준 적 없는데 대체 어떻게 우리 언니한테 접근한 거야? 네가 그랬잖아.
네 언니는 서울에 이름 있는 예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피아니스트라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정보가 살짝 부족해서 비싼 내 돈 들여서 사람을 찾아달라고 의뢰했지. 그랬더니 금방 네 언니라는 목표물을 찾아냈지 뭐야. 돈이 위력을 다시 한번 깨달았지 뭐야. 돈만 있으면 세상에 못 해낼 일도 없더라. 너보다 훨씬 더 이쁘고 우아하고 맘씨도 비단결 같은 여자. 나긋나긋하고 남자를 존중하고 복종할 줄 아는 여자. 가만히 있어도 충분히 빛나는데 돈까지 잘 버는 여자. 난 이게 다 신이 뜻이고 인연이라고 생각한다. 쉬는 날 네 언니랑 이어주기 위해서 너라는 매개물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거든. 헛소리 하지 마. 철저하게 계획하고 우리 언니한테 접근한 주제에 감히 그 더러운 주둥이로 인연을 짓거리지 마. 내가 이 카톡을 우리 언니한테 다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언니 마음속에 심어놓은 이놈이 그 가상이 와르르 무너지기 전엔 이 스스로 물러나. 순진한 우리 언니한테 상처를 준다면 내가 목숨 걸고 니놈을 용서하네. 더 이상 1년 전처럼 비겁하게 도망 안 가고 책임지고 니놈을 망가뜨릴 거야, 알겠어? 처제가 아무리 날 못 잊었다고 해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우린 이미 지나간 인연인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매달리면 내가 곤란하잖아.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언니니까 제발 옛날 일은 다 잊고 우릴 축복해주면 안 될까? 갑자기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나한테 대롱대롱 남은 미련은 그만 버리고 앞으로는 가족으로 적당한 거리 지키면서 살자 그 말이야. 처제가 나한테 매달릴수록 언니 상처만 커지니까 이쯤에서 날 놔주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는 거야. 정중하게 좋아하고 있네? 언니한테 카톡을 다 보이겠다고 하니까 이번엔 작전을 바꾼 거야? 그렇다고 언니가 너 같은 놈의 거짓말을 믿을 것 같아. 요즘 세상에 카톡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데 내가 이런 걸 무서워할 리가 없잖아. 오랜만에 연락 온 처제가 귀여워서 말도 안 되는 처제의 말들을 다 들어줬는데 이젠 그만하면 됐어. 더 이상 잊지도 않은 그런 거짓말로 날 나쁜 놈으로 만들지 마. 우리가 뜨겁게 사랑했던 건 이미 지나간 과거고 이젠 그만 그 과거 다 잊고 날 형부로 받아들여주라. 그게 처제를 누구보다 이뻐해주는 언니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어? 끝까지 파렴치하게 나오겠다고 결심했구나. 난 이미 경고했어. 일주일 내에 우리 언니와 이 관계 정리하지 않으면 이놈 눈에 피눈물이 흐르게 해줄 거야. 내 말 허투루 듣지 마. 언니, 내가 보내준 카톡 다 봤지? 이상우 저 인간이랑 내가 나눈 카톡을 그대로 복제한 거야. 요약하면 저 인간이랑 난 예전에 반년 정도 만났던 연인이었고 1년 전에 폭언과 폭행에다 각종 협박을 일삼는 저 인간한테서 벗어나기 위해서 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외국으로 무작정 도망갔어. 그리고 이번에 언니가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를 한다고 하길래 귀국한 건데 상견례 자리에서 저 뱀같이 사악한 인간을 본 거야. 네 말이 다 사실이야? 내가 아는 그 사람은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인데 어떻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란 거야? 자기가 얘기해봐. 내 동생이 하는 말이 다 사실이니? 그럴 리가 없잖아. 우리 1년이나 만났는데 아직도 날 모르겠어? 내가 그런 개망나니 양아치 새끼였다면 진즉에 자기한테 꼬리를 밟혔겠지. 자기 동생이랑 사귄 적은 있어. 그건 내가 부정하네. 하지만 처제가 자기 동생이란 건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알았고 결코 처제 말대로 계획적으로 자기한테 접근한 건 절대 아니야. 내 입으로 이런 말하는 거 좀 웃기지만 나 이름만 대도 다 아는 금융회사에 다니고 키도 180이고 얼굴도 연예인 같다는 소리 자주 듣는데 나 같은 남자가 뭐가 부족해서 굳이 전 여친의 언니한테 일부러 접근하니?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날 믿어줘. 그러니까 네가 사이코라는 거야. 정상이 아닌 이 사고를 정상인들이 이해할 리가 없잖아. 네가 날 때릴 때마다 잘못했다고 빌던 동영상이랑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도 다 갖고 있는데 그래도 아니라고 발뺌할래? 그런 건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는 거잖아. 진단서는 위조할 수 있다고 쳐도 동영상은 거짓말 못하잖아. 아니 사진도 합성하는 세상에 동영상이라고 못 만든다는 법 있어? 아무리 나한테 미련이 남고 언니한테서 날 다시 뺏고 싶어도 그렇지. 이미 언니의 남자가 되기로 한 나한테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한 남자를 두고 두 자매가 약탈 전쟁을 한다는 소문이라도 나는 걸 원해? 처제는 외국에 가면 그만이지만 피아니스트인 언니 명예에 먹칠하는 일만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니? 절대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놈이란 걸 잘 알고 나도 돈 좀 써서 사람을 한 명 찾았어. 네 놈 말대로 돈이 최고더라. 2배의 돈을 얹어준다고 했더니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찾고 싶은 사람을 제대로 찾아주더라. 좋은 거 배워줘서 고맙다. 뭔 소리야?
내 마음은 이미 언니한테 있다는데 대체 왜 그렇게 나한테 집착하는 거야? 처제랑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이만하자. 자기도 더 들을 거 없어. 우리 더 이상 제3자한테 우리의 감정을 맡기지 말자. 아니, 자기가 떳떳하다면 굳이 도망갈 필요 없잖아. 내 동생 말 더 들어봐도 손해 없을 것 같은데? 자긴 나보다 동생 말을 더 믿는 거야. 자기를 믿으니까 오해받는 게 싫단 거잖아. 김민정.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른다고는 못하겠지. 뭐라고? 나랑 만나기 전에 만났던 네 전 여친. 너랑 사귀기 시작할 때쯤 그 여자가 날 찾아왔었어. 넌 인간 쓰레기니까 절대 가까이 하지 말고 무조건 도망가라고. 그땐 그 여자를 스토커라고 하는 네 말을 굳게 믿고 그 여자 말을 다 흘러들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여자만 찾으면 이놈의 구린 과거가 줄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렵게 찾아서 자초지정을 얘기했더니 기꺼이 나랑 같이 경찰서에까지 가겠다고 하더라. 뭐라고? 폭언과 폭행을 견딜 수 없었던 그 여자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아파트 계단에서 그녀를 밀어버린 영상 CCTV에 그대로 찍혔고, 민정 씨는 지금도 그 영상은 물론 그때 계단으로 굴러떨어져서 다리가 골절된 진단서도 그대로 보존하고 있대. 그땐 네 복수가 두렵고 그냥 하루라도 빨리 네 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신고도 안 했는데 살면서 두고두고 분노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했어. 나 역시 똑같은 심정으로 용기를 못 낸 입장이니까 민정 씨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 그래서 혼자가 아닌 둘이 용기를 내서 같이 손잡고 경찰서에 가기로 했어. 죄를 지은 이놈은 활기를 치면서 잘 살고 있는데 왜 피해자인 우리가 울분에 차고 솟구치는 분노에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해야 하니? 주둥이가 달렸으면 변명이라도 좀 해보지 그래. 이 사기꾼 쓰레기 개자식아. 더러운 과거 숨기고 추악한 본심 감추고 그동안 내 앞에서 착한 척 쇼하느라 힘들었겠다? 결혼 전에 본심을 보이면 다른 여자들처럼 도망갈까봐 결혼할 때까지 꼭 참기로 한 거니? 그리고 결혼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니 멋대로 욕하고 때리고 짓밟으려고 했어? 살다 살다 이런 더러운 새끼는 정말 처음이네. 아 그래, 나 원래 그런 놈이야. 내가 그렇게 무서운 놈이란 걸 알았으면 조용히 나랑 결혼해. 안 그러면 다신 피아노 못 치게 그 두 손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양아치 짓을 하니? 공갈 협박죄까지 추가해서 깜방에 쳐넣어야겠네. 농담이야 농담 처제. 그래, 처제 소원대로 언니랑 헤어져 줄게. 앞으로 다신 언니랑 처제 앞에 안 나타날 거니까 우리 그냥 갈 길 가자. 아직도 처제 이지랄. 내가 왜 네 처제니 미친놈. 지금 민정 씨랑 경찰서에 왔으니까 어디도 도망가지 말고 그대로 기다려. 도망갈수록 네 죄만 더 커진다는 걸 기억해, 알겠어? 그 후 그 쓰레기 놈은 결국 실형을 받고 깜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민정 씨는 정신적 및 육체적 피해 위자료를 청구했고, 저희 언니는 예식장 취소 비용과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당연하지만 그놈은 회사에서도 잘리고 그동안 모은 돈도 다 위자료로 내고 무일푼이 몸으로 철장 속에서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돈 한 푼 없는 몸 주제에 공짜 콩밥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어쩜 다행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혈세를 그런 쓰레기한테 쓴다는 게 통탄스럽지만 말입니다. 여보 어디야? 친구랑 백화점에 온다고 했잖아. 지금 친구 만나서 커피 마시고 있어. 할 말이 있는데 통화 가능해? 친구랑 같이 있는데 어떻게 통화를 해? 괜히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해. 언제 집에 올 건데? 쇼핑하고 점심 먹고 장 보고 하다 보면 저녁쯤은 돼야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토요일인데도 친구랑 하루 종일 같이 보내겠다고? 애도 아니고 왜 자꾸 보채는 거야? 난 뭐 친구도 못 만나 결혼하면 개인 자유도 없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요즘 따라 푹쩍 친구 만나는 일이 많잖아 당신. 할 말 있으니 오늘은 일찍 들어와. 그러니까 그 할 말이 대체 뭔데 그러냐고. 괜히 사람 궁금하게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얘기해. 아까 당신 화장대 위에 있는 통장을 봤어. 아니 왜 함부로 남의 화장대는 들춰보고 그래? 들춰본 게 아니라 화장대 위에 있길래 그냥 눈에 띄어서 봤을 뿐이야.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팩트는 왜 내 통장이 당신 화장대 위에 있으며 그 통장에 있던 돈 3천만 잔고가 왜 10,000원이 됐냐 그 말이잖아. 내가 바가지 안 긁고 좋게 지나가려고 해도 끝내는 긁어부스럼을 만들고 있네.
당신이 싼 똥을 치우기 위해 돈을 쓴 걸 지금 그걸 나한테 따지고 있어? 따질 사람은 난데 왜 똥낀 놈이 성내고 자빠졌니? 무슨 소리야? 내가 싼 똥이라니? 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얘기해. 큰 소리 내기 싫어서 그냥 내가 다 묻고 지나려고 했는데 끝내는 지무덤을 지가 파고 있네. 당신 바람 폈잖아. 이미 다 뽀록났으니 오리발냄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인정하고 엎드려서 싹싹 빌어. 오리발이고 닭발이고 간에 내가 바람필 시간이 어딨다고 그래? 아침부터 밤까지 토요일에도 쉬지 않고 죽어라고 일만 하는데 대체 언제 바람을 폈단 거야? 증거도 없이 그런 식으로 날 외도나 하는 놈으로 모는 건 아니지 않아? 증거는 무슨 증거? 내 연녀가 당신이랑 바람 폈다고 깨끗이 인정했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해? 그 여자 남편이 나한테 와서 협박하더라. 3천만 원 안 주면 당신 회사에 소문장 내서 출세길 막아버리고 우리 수연이 유치원에도 소문내서 애를 왕따 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럼 어떡해? 돈만 주면 입 다물어 준다고 하니까 입 막은 비용으로 3천만 원 줬어 됐어? 나라고 피 같은 우리 돈 남한테 갖다 바치는 게 쉬웠을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여자들처럼 울고불고 쇼 안 하고 조용히 뒤처리해준 나한테 미안한 마음 가져야 하는 거 아니야? 답답하다. 그러니까 난 그딴 짓을 한 적이 없다고 하잖아. 근데 왜 내 말은 안 믿고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확인 한 번 안 하고 그 큰 돈을 남한테 넘겨준다는 게 말이나 돼? 난 떳떳한데 내가 왜 당신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좀. 진짜 뻔뻔하다.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네. 나 몰래 바람피고 천인공노 할 짓을 한 인간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직 그걸 용서하고 뒤처리까지 깔끔하게 해준 현모양처한테 그딴 식으로 나오겠다?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당신한테 그딴 소리나 듣고 살아야 해? 나 진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아. 그게 아니라 나도 억울하니까 이러는 거잖아. 난 하늘의 맹세코 절대 당신 배신한 적이 없는데 뼈 빠지게 모은 내 돈을 남한테 가져다 줬다고 하면 빡치지 않을 사람이 어딨어? 됐어, 우리 그만 이혼해. 더 이상 당신이란 남자랑 같이 못 살아. 배신당했단 분노로 혈관이 터질 것 같은 고통도 꾸역꾸역 참으면서 다 덮고 살려고 했는데 역시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날 못 믿겠으면 더 이상 같이 살 이유 없잖아. 아니, 이야기가 왜 그렇게 흘러? 그런 뜻 아니란 거 잘 알잖아. 당신답지 않게 왜 그렇게 감정적이야?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혼이 그렇게 쉬워?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짐 다 빼고 수연이 데리고 친정에 갈게. 유책 배우자는 당신이니까 위자료는 확실하게 지불하도록 해. 아니 여보, 대체 왜 그래? 왜 당신 혼자 멋대로 이야기를 그렇게 일사천리로 끌고 가? 일단 안정하고 기다려. 내가 지금 조퇴하고 집에 갈 테니 대화를 해 우리. 난 더 이상 아무 할 말 없어. 날 배신한 당신이랑 무조건 이혼할 거고 절대 용서할 생각 없어. 저는 결혼한 지 5년 된 30 중반의 남자입니다. 아내와는 친구 결혼식에서 처음 만났고 1년 정도 만나다가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결혼하자마자 딸아이도 태어나고 남부럽지 않은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절 바람핀 남자로 몰고 이혼하고 나가겠다는 아내의 말에 솔직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 제가 모은 돈 3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 잔고가 10,000원이 되어버리고 그 돈을 존재하지도 않는 제 내연녀 남편한테 넘겼다는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아서 뒷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대체 법원에는 언제 갈 거야? 그렇게 버틴다고 내 맘이 돌아설 것 같아? 당신 용서하고 같이 살 생각 고물 만큼도 없으니까 구질구질하게 질질 끌지 말고 빨리 이혼해줘. 아, 이혼. 그래, 당연히 해야지. 이제야 결심이 선 거야. 잘 생각했어. 서로에 대한 감정이 다 퇴색한 마당에 억지로 같이 붙어 산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 원망 안 해. 살다 보면 나 말고도 다른 여자한테 망갈 수도 있어. 사람 마음은 흐르는 물과도 같은데 어떻게 한 곳에만 머물러 있을 수가 있겠어. 고인물은 썩기 마련 아니겠어? 대체 뭔 헛소리를 유식한 척 내뱉고 있는지.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란 말도 몰라? 바람은 내가 아니라 네가 폈잖아. 딴 놈이랑 같이 뒹굴면서 재미란 재미는 지가 다 보고 외도라는 오명은 나한테다 뒤집어 씌우겠다? 아, 그래, 맞아. 사랑은 바람과도 같아서 흔들릴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겠지. 세상에 영원한 건 없으니까. 근데 끝낼 때 끝내더라도 돈 계산은 확실히 해야 하지 않겠어?
뭐? 뭘 또 모르는 척 오리발이야. 결혼 전에 모은 내 돈 3천만 몰래 빼서 밴드하는 연하 내 연남한테 다 갖다 바쳤잖아 너. 능력도 안 되는 놈을 후원한답시고 내가 피땀으로 번 내 돈을 그놈 악기 사준다고 다 탕진한 얼빠진 여자가 언감생심 재산 분할 받을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걸 당신이 어떻게? 날 바람 폈다고 물고 3천만 원으로 합의했단 네 말이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서 친구한테 상담했거든. 그 친구 조언으로 뒷조사를 하는 와중에도 마음 한편으로는 끝까지 널 믿고 싶었는데 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단 말 틀린 거 아니더라. 늘 조용하고 다소 내성적이던 당신이 남편을 배신하고 애를 방치하고 남자한테 미쳐서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다 날렸다니 내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가 않더라. 당신한텐 정말 미안하고 죽을 죄 지은 거 맞는데 우리 딸한테만은 나쁜 엄마인 적 없어.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딸까지 빼앗는 잔인한 짓은 하지 말아줘 부탁이야. 나쁜 엄마가 아니야? 수연이는 엄마랑 같이 안 살아도 괜찮다고 하던데? 돈 아껴야 한다고 매일 빵만 주는 것도 싫고 좋아하는 과일도 이쁜 치마도 안 사주는 것도 싫고 이상한 옷차림한 기타 치는 아저씨한테 데려가선 수연이 혼자 옆방에서 기다리게 하는 것도 싫다던데? 수연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단 말이야? 비밀로 하라고 그렇게 교육했는데 어린 것이 누굴 닮아서 입이 그렇게 싼지. 수연이는 내가 상처받을까봐 어린 마음에 말도 못하고 혼자 속으로만 앓고 있었어. 엄마가 너무 밉지만 엄마 아빠가 헤어지는 건 싫어서 언젠가는 엄마가 원래 엄마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대. 유치원생 아이도 그런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엄마란 인간이 애보다 못할 수가 있어? 나는 남이지만 수연이는 네가 낳은 네 분신 같은 딸 아니야? 집에 아파 낳은 딸한테 어떻게 그런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수가 있어? 남자한테 미치면 그렇게 물불안가리게 되는 거니? 당신이 잘했어 봐. 내가 다른 남자한테 빠져서 이렇게 허우적댈 일이 있었겠어? 당신이 밤낮으로 일만 하니까 내가 외롭고 허해서 딴 남자를 만난 거잖아. 여자는 장미와도 같아서 늘 물을 주고 쳐다봐줘야 한다는 것도 몰랐어? 방치하고 관심도 없으니까 딴 사람이 꺾어간 건데 그게 꽃의 잘못이니? 꽃을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 주인의 잘못이 아니니? 직장 다니면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하니까 전업주부 하겠다고 한 사람이 누군데 그래? 물론 아이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란 거 잘 알아. 그래서 아무리 늦게 퇴근해도 청소랑 설거지 빨래는 다 내가 하고 쉬는 날에는 내가 온종일 수연이 맡았잖아. 육아로 받은 스트레스 풀라고 용돈 줘서 놀러 보냈더니 그 돈으로 남자를 만났다고? 제정신이야. 네가 생각해도 너 너무 저질이지 않아? 난 널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을 생각하면서 버텼는데 넌 나랑 우리 수연이 몰래 밖에서 남자랑 즐기는 거로도 모자라서 피 같은 내 돈까지 다 갖다 바쳤다고? 바람을 피더라도 자존심도 없이 돈을 갖다 바르면서 남자를 만나니? 창피하지도 않아? 남자한테 뜯기면서까지 만나달라고 매달리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 그렇게 뇌가 없이 멍청한 여자랑 여직 같이 산 내 자신이 바보스러워서 미치겠으니 이혼해. 정말 이혼할 거야. 수연이도 있는데?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난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 없어. 이건 또 먼 뒷목 잡는 멍멍이 소리래? 이혼 얘기는 네가 먼저 꺼낸 거 아니야? 그놈한테 가고 싶어서 환장하겠으니 이혼해달라고 한 건 너 아니니? 그땐 그랬지만 이젠 상황이 다르잖아. 암튼 난 이제 이혼할 생각 없어졌어. 그렇게 이혼하고 싶다면 위자료 포기하고 수연이도 나한테 줘. 그럼 내가 깔끔하게 이혼 도장 찍어줄게. 이 와중에도 양육비 뜯어내려고 머리 굴리고 있니? 참 대단하다 대단해 너란 여자. 수연이한테 손톱만큼이 모성이라도 남아있길 바란 내가 등신이었어. 한순간이라도 수연이를 위한 생각을 해주길 바랬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정마저 다 털어가네. 수연이 친권 넘길 생각 전혀 없고 내 돈 3천만이랑 위자료도 빠짐없이 다 청구할 거니까 각오해. 수연이는 내가 낳은 내 딸이야. 수연이는 절대 못 줘. 무조건 내가 키울 거야. 종족관념제로 경제개념 빵점인 엄마 밑에서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제발 네 욕심만 부리지 말고 애 생각 좀 해줄래? 너 같은 엄마한테서 태어난 것만 해도 불행한데 어디까지 애 인생을 망쳐놓아야 속이 시원하겠어? 난 그딴 거 몰라. 그냥 지멋대로 내 배 속에 들어왔고 어쩔 수 없이 낳은 것뿐인데 왜 나한테 그렇게 많은 걸 원해? 엄마면 뭐 내 인생 다 포기하고 애만 보고 살아야 하는 거야? 전업주부인 나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자꾸 위자료 같은 소리 하는 거야. 이혼당하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날 벼랑 끝으로 내모는 거냐고. 정말 내가 죽기라도 바라는 거야? 목숨처럼 사랑하는 연하 애인이 있는데 죽으면 쓰나. 나랑 이혼하고 그놈이랑 정식으로 같이 살면 되잖아.
절절한 그 사랑 내가 응원해주겠다는데 대체 뭐가 문제야? 나 이혼하고 그 사람한테 갈 거니까 위자료 좀 내달라고 했더니 그 인간 바로 날 차단한 것 같아.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아. 그렇게 애절한 사랑을 한 사이인데 설마 돈 때문에 널 버렸겠니? 차분하게 기다려봐. 분명 다시 연락 올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돈 없는 난 그 사람한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이혼당하고 위자료까지 내야 할 날 그 사람이 쳐다나 봐주겠냐고. 돈 한 푼 없는 난 그 사람한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걸 잘 안다는 인간이 그딴 놈한테 피 같은 내 돈을 다 갖다 바치고 수연이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참 어리석고 한심하고 멍청하고 어처구니 없다.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냥 당신이 너무 착하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당신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해줄 줄 알았어. 제발 나 버리지 마. 나 어디 갈 데도 없는 거 잘 알잖아. 수연이 봐서라도 한 번만 나 용서해줘. 부탁이야. 더 이상 한마디 말도 섞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해. 네 짐은 박스에 쳐넣어서 문 밖에 내놓을 테니까 그거 들고 꺼져. 변호사 찾아서 법정 절차를 통해 모든 계산 확실히 할 거니까 아무런 여행도 바라지 마. 그 후 저는 변호사를 통해 전아내와 이혼하고 딸아이 친권도 제가 가졌답니다. 혼전 재산인 제 돈 3천만과 위자료 2천만을 갚기 위해 전아내는 그렇게 싫어하던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학력도 경력도 변변치 않은 몸이라 몸이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지인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편하고 근심 걱정 없던 예전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지인을 통해 재결합 이 말을 전해왔지만 언감생심 꿈은 야무지지만 그 여자랑 재혼이라니요? 있을 수 없는 일지요. 한편 저는 딸아이한테 엄마의 몫까지 사랑해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답니다. 엄마한테 받은 상처를 치유해주기 위해 일도 많이 줄이고 딸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들였답니다. 지금은 얼굴에 웃음도 많이 찾고 아빠가 해주는 반찬이 최고라고 엄지를 내보이는 딸아이를 볼 때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그 미소를 지켜주리라고 맹세하곤 한답니다. 너 오늘 저녁 우리 집에 잠깐 왔다 가도록 해. 와서 락스 팍팍 뿌려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제사용 그릇도 꺼내서 반짝반짝 닦아놓도록 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방금 전 결혼식 마쳤고 오후 비행기로 신혼여행 떠날 예정인데요. 그리고 청소라니요? 제가 왜 어머니 댁에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해야 해요? 어머니 말하는 거 좀 봐. 어른이 말하는데 다박다박 말 대꾸 하는 거 좀 봐. 하여간 요즘 것들은 예의란 것이 없어. 우리 집에 시집와서 우리 집 며느리가 됐음. 내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집안 구석구석 청소하고 반찬 만들고 해야 정상 아니니? 네가 모르니까 내가 가르쳐 주는 건데 감사한 줄은 모르고 어디서 싫은 티 팍팍 내면서 사람 열받게 하니? 내 며느리가 됐음 내 노예가 된 거나 마찬가지야.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이건 무조건적인 룰이고 결혼을 했으면 이 룰에 맞춰야 해. 알겠니? 그리고 니들 신혼여행은 내가 내 아들 시켜서 취소시켰으니 그리 알고 포기해. 네, 신혼여행을 취소했다고요? 그 사람이 대체 왜 그런 짓을 해요? 신혼여행 비용도 같이 부담하고 여행 스케줄도 행복하게 같이 짰는데 어떻게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취소를 해요? 그거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너보다는 낳아주고 키워주니 엄마가 더 소중해서가 아니겠니? 우리 아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내 말을 거부한 적이 없어. 나도 한번 못 가본 해외여행을 며느리가 먼저 가는 꼴은 못 본다고 했더니 효자 우리 아들이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서 취소시키던데. 나중에 이 엄마를 모시고 더 좋은 데 가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역시 몰랐구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심각한 마마보이 주제에 용케도 이제껏 절속이고만 나왔네요. 모자가 세트로 쇼하는 재주가 남다른가 봐요? 어제까지만 해도 예의 차리면서 편하고 다정하게 대해주시더니 결혼식 끝나자마자 돌변해서 세상 악독한 시어머니로 변하는 어머니나 자기는 마마보이랑 누나보이가 제일 이해가 안 간다고 뻥치더니 뚜껑 열어보니 사실은 엄마 치마폭에서 놀고 있는 정신이 미숙한 아들이나 그 나물에 그 밥 모전자전이 따로 없네요. 그거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 처음부터 내가 본 모습을 드러냈으면 너가 결혼했겠니? 결혼식 끝날 때까지는 속내 숨기고 최대한 친절하고 다정한 엄마 흉내를 내야 너 같은 순진한 애들이 걸려들게 아니겠니? 속여서 미안하지만 어쩌겠니. 이미 엎지른 물인걸. 그냥 다 포기하고 순정적인 며느리 고분고분한 아내 노릇 내가 하란 대로 조용히 해. 여자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 그게 여자의 인생이고 숙명이니까 받아들이고 이겨내.
그렇게 참고 견디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너도 시어머니가 될 테고 그때 가면 너가 왕비가 되는 거야. 역사는 그렇게 돌고 도는 법 아니겠니? 학교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이런 인생 철학을 나한테서 배울 수 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해. 넌 앞으로도 살림에 대해 가르칠 게 많으니까 매일매일 우리 집에 며느리 수업 받으러 오도록 해. 매일매일 며느리 수업요? 살림이라면 저도 할 만큼 하고요. 굳이 어머니한테서 배울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살림이라고 다 똑같은 살림인 줄 아니? 된장찌개 하나, 불고기 하나를 만들더라도 집집마다 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맛도 달라. 우리 집 며느리가 됐으면 완벽한 내 손맛을 이어받아야 할 책임이 있어. 나중에 내가 죽고 없어도 우리 아들이 엄마 손맛을 이은 요리를 평생 먹을 수 있게끔 너한테 비법을 전수해야 해. 그럼 어머니 아들한테 직접 가르치시면 되겠네요. 솔직히 전 어머니 손맛보다 저희 친정엄마 손맛이 더 좋고요. 각자 먹고 싶은 거 직접 해서 먹으면 될 일이네요. 똑같이 배워서 대학 나왔고 똑같이 직장 다니면서 돈 버는데 살림만 제가 전담한다는 건 납득이 안 가서요. 그래, 그럼 그 직장 그만두면 되겠네. 그래, 너 당장 회사에 얘기해서 직장 그만둬. 자고로 여자는 결혼하면 가정에 충실해야지 직장이 웬 말이니? 여자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화장하고 차려입고 밖으로 쏘다니면서 돈 번다는 유세야, 유세는? 그래봤자 회사 가서 책상이나 닦고 커피나 나르고 복사나 하겠지. 그 사람보다 더 좋은 대학 나와서 더 버는데요? 죽어라고 공부해서 어렵게 얻은 직장이고 제 부모님한테는 자랑스런 딸입니다죠. 그런 식으로 제 직업을 비하하시는 건 삼가해주세요. 듣고 있으려니 심히 불편해서요. 뭐야, 넌 어떻게 된 애가 어른이 말하는데 한마디를 안 지니? 니네 집에서는 결혼 첫날부터 시애미한테 말대꾸하고 이겨먹으라고 가르쳤니? 어떻게 시애미 무서운 줄을 몰라? 나 때는 시어머니 눈도 감히 못 쳐다보고 기라고 하면 키는 흉내까지 냈어. 난 며느리가 내 머리 위에 올라앉아서 똥 누는 꼴은 절대 못 봐. 이혼당하고 우리 집에서 퇴출당하지 않으려면 내 말에 복종해. 직장 그만두고 매일 우리 집으로 출근해서 나한테서 며느리 수업 받아. 그럴 순 없어요. 뭐야, 네가 정녕 이혼당하고 싶어서 환장했니? 결혼하자마자 이혼당하고 친정으로 쫓겨나고 싶어. 그게 뭐가 어째서요? 이혼녀가 되는 순간 여자의 가치는 바닥으로 쳐서 평생 복구 불가인데 그래도 그런 태평한 소리가 나와? 남자는 좋은 집과도 같아서 세월이 지날수록 가격이 오르겠지만 여자는 차와 더 같아서 사는 즉시 중고차가 되어 똥값이 되는 거야? 넌 그런 것도 모르니? 뭘 모르고 무식하게 찍고 까부는 건 그쪽인 것 같은데요? 전 그냥 결혼식만 했지 호적은 깨끗해서 괜찮은데 모르셨어요? 뭐야, 어른한테 말하는 싸가지가 그게 뭐야? 그리고 니들 저번 날 혼인신고한 거 아니었니? 그날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서 제가 출장을 가게 되는 바람에 혼인신고하러 못 갔거든요. 정말 조상님이 돕고 하늘이 도우신 게 아니겠어요? 결혼식까지 하고 결혼 파토나는 것만 해도 쏙이 뒤번져지는데 혼인신고까지 하고 호적에 빨간 줄을 긋게 되었으면 억울해서 어쩔 뻔했을까요? 뭐라고?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거야? 저기 애미야, 뭔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나 절대 너가 생각하는 그런 못된 시애미는 아니야. 귀한 자식일수록 엄하게 가르친단 말도 있잖니. 너가 진정한 우리 가족으로 융화되고 완벽한 안주인이 되었음 하는 바람에 내가 좀 욕심을 부린 건 맞는데 절대 널 시집살이 시키고 못살게 굴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당분간 우리 집에는 안 와도 되고 신혼여행도 다시 보내준다고 약속할게. 그러니까 오늘 일은 안 들은 거로 치고 우리 아들이랑 둘이 잘 살도록 해. 이미 들은 걸 어떻게 안 들은 거로 쳐요? 전 저한테 불리한 말은 절대 잊지 않는 타입이에요. 30년 동안 살면서 터득한 것 중에 하나가 한 번 아닌 건 영원히 아닌 거고 쓰레기는 고쳐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버리는 거란 거예요. 겨우 고쳐놔봤자 또다시 말썽을 부리고 골치 아프게 해서 결국엔 버려야 하는 게 쓰레기더라고요. 너 지금 감히 시애미를 쓰레기에 비유하는 거니?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엄연히 따지면 시애미도 모두 아닌 거죠. 그럼 신혼집에 제 짐 다 빼서 친정으로 다시 들어갈 테니까 아줌마 아들 짐은 아줌마가 알아서 처분해요. 저기 얘 애미야. 그렇게 전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이혼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리긴 하지만 신랑과는 헤어졌습니다. 신랑은 다 오해라고 자긴 너무 억울하다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매달렸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마마보이 남편이랑 꼴통 시어머니를 상대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며 살기엔 제 인생이 너무 소중했으니까요. 그렇게 그들과는 인연을 끊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 시어머니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냈니? 난 아직도 가끔씩 니들 결혼식 때 찍은 사진들을 보고 있어. 가족 사진 속에 우리는 누가 봐도 천생연분인 가족인데 지금은 왜 이렇게 남남이 되어버렸는지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너무 아파. 왜 그렇게 됐는지 정말 몰라서 그러세요? 그쪽들이랑 다 끝낸 지가 언젠데 갑자기 연락 오셔서 무슨 헛소리 하세요? 덥고 바쁜 날에 이딴 문자 보면 불쾌지수가 확 솟구치니까 그만하실래요? 전 누구와는 달리 업무 시간이라 상당히 바쁘거든요. 뭐야, 싸가지 없는 그 말본새는 여전하구나? 나쁜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야무지고 똑부러진다는 칭찬이야? 이쁘지 똑똑하지 직장 좋지 너 같은 며느리를 놓쳐버린 게 너무 아까워서 그래. 우리 아들도 너 같은 여자 다시는 없다고 속상해하고 네 시아버지도 멀쩡한 아들 혼사 망쳤다고 날 원망해? 아, 그러셨어요? 그러던가 말던가 저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만하시라는데 자꾸 그러세요. 그러지 말고 니들 다시 재결합하는 건 어떠니? 니들 2년 동안이나 뜨겁게 만난 사이잖니?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 같은 노인네 하나 때문에 남남이 된다는 건 누가 봐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니니? 어리석은 애미 때문에 아무 죄 없는 내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 우리 아들은 아직도 널 잊지 못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부탁할 테니 다시 돌아와주면 안 되겠니? 네, 안 됩니다. 왜냐면 전 벌써 만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대학교 후배고요. 반년 전 출장 갔다가 거래처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어 가끔 만나다가 서로에 대한 진심을 확인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거든요. 아, 물론 결혼식 하자마자 결혼 파토난 얘기도 다 했고요. 뭐 벌써 남자가 생겼다고? 너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해픈 여자였어. 우리 아들이랑 헤어진 지 이제 겨우 얼마나 됐다고 벌써 딴 남자를 만나니? 웃기는 아줌마네. 설마 하니 제가 마마보이 남자를 위해 절개라도 지킬 줄 알았어요? 천만에요. 그쪽 집 구석이 땅에서 달리는 오토바이라고 가정한다면 제 약혼남네 집안은 하늘에서 나는 비행기와도 같은 레벨이네요. 예비 시부모님은 친절과 교양이 몸에 배이신 분들이고 신혼집으로 40평대 아파트도 벌써 준비해 주셨어요. 제사도 없고 명절에는 해외여행을 나가는 아주 신사적이고 우아한 집안이세요. 속물 같은 것? 나이도 어린 것이 돈에 혹해서 말하는 싸가지가 아주 바가지야. 그 사람들이라고 다를 것 같아? 결혼하자마자 확 변해서 너 시집살이 시킬지도 누가 알아? 글쎄요, 그러기엔 그분들이 절 너무 예뻐해 주시니까 전혀 의심은 안 가네요. 40평대 아파트를 벌써 저와 남친 공동 명의로 해주셨고 진심으로 절 딸처럼 예뻐해 주시거든요. 거지 같은 누구네랑은 다르게 살림봐 주시는 아주머니도 계셔서 제가 가서 집안일 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저 회의 들어가 봐야 해서 이만하죠. 아, 그리고 이젠 그만 차단할 거니까 다신 저한테 수작 부릴 생각하지 말아요. 그 후 저는 전시모를 차단해버리고 다신 그 집 사람들과 연락한 적 없습니다. 대학 후배인 남자친구와는 1년 동안의 교제를 거쳐서 결혼을 했고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시부모님은 전 남친 어머니와는 달리 정말로 좋으신 분들이라 감사한 마음뿐이지요. 생신 명절에 자그마한 선물을 해드려도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자식들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간섭도 없으신 분들이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행복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리라 다짐하곤 하지요. 나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 못한다. 네가 내 아들과의 결혼을 포기하기 전까지 난 절대 안녕 못해.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미 결혼식 날짜까지 다 잡았는데 이제 와서 결혼을 포기하라고 하시는 건 좀... 저희 서로 사랑하고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절 좀 예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누가 사랑하지 말라고 했니? 그 결혼식 좀 미루라고 하는 거잖니? 아무리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고 하지만 넌 네 시누이가 이혼당하고 친정에 돌아온 게 불쌍하지도 안쓰럽지도 않니? 아가씨가 이혼한 건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저희 결혼이랑은 상관없잖아요. 아가씨가 이혼하면 저희가 결혼 못한다는 법도 없고요.
너가 아직 젊어서 세상 이치를 잘 모르나 본데. 세상은 법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윤리적인 것도 있고 감정적인 것도 있어.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너가 만약 이혼당해서 우울하고 힘들다고 쳐. 제일 바닥일 때 올케 언니가 될 사람은 결혼식하고 행복해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힘들고 죽고 싶겠냐? 전 전혀 아닐 것 같은데요. 오히려 내 목까지 더 행복하게 살라고 축복해 줄 것 같은데요. 뭐야? 끝까지 네 똥고집대로 결혼식을 하겠단 거야? 당연하죠. 청첩장도 이미 다 돌렸고 하객분들도 저희 때문에 다들 시간 빼뒀을 텐데 이제 와서 갑자기 취소한다는 건 예의가 아니죠. 끝까지 이 시애미 말은 개무시하겠다 그 말이네?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어머님이 굳이 그렇게 해석하신다면 저도 더 이상 할 말은 없네요. 내가 경고하는데 너 분명 후회하게 될 거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곧 파장 받으셔야 할 시간인데 혹시 시간 잊으신 건 아니죠? 화장을 받다니? 내가 왜? 왜라니요? 오늘 저희 결혼식 올리는 날이고 어머님도 화장 받으시기로 하셨잖아요. 설마 결혼식 자체를 잊으신 건 아니시죠? 어머 어떡하니? 내가 요즘 자꾸 깜박거려서 니들 결혼식이 담주인 줄 알았잖니. 네. 어떻게 아들 결혼식을 잊으실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얼른 서두르셔서 오세요. 아 그게 말이야. 나 지금 부산에 여행을 왔지 뭐야. 우리 딸이 이혼해서 우울해하길래 기분 전환시켜 주려고 바다 구경 왔어. 설마 저희 결혼식 오늘인 거 아시면서 일부러 부산에 가신 거예요? 왜? 그럼 안 되니? 네. 그 결혼 미루라고 내가 그렇게 타일러 것만 콧방귀도 안 낀 게 누군데 그래? 난 시애미 말을 개떡으로 여기는 너 같은 여자를 며느리로 삼고 싶은 생각 손톱만큼도 없다. 그리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난 처음부터 네가 맘에 안 들었어? 생긴 건 멸치 같아서 애도 제대로 못 낳을 것 같고 이제 겨우 30밖에 안 된 내 아들 꼬셔서 멀쩡한 총각을 유부남으로 만들려고 한 여우 같은 내가 싫었어? 그럼 그렇다고 솔직히 말씀하시지. 저 만날 때마다 웃는 낯으로 친절하게 대해주신 건 무슨 경우죠? 그거야 내 아들이 곁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웃는 척한 거고. 아들 앞에선 좋은 엄마인 척 하셨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분이 그 아들이 상처받는 건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내 아들이 왜 상처를 받아?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일부러 여행을 가고 결혼식에 불참한다는데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는지 정말 몰라서 물으세요? 엄마가 참석하지 않은 결혼식 하는 그 사람 기분 헤아려 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결혼식 안 하면 그만이잖니? 내 아들은 효자라 절대 엄마가 없는 결혼식 하지 않을 거다. 나중에 더 좋은 여자 만나서 모두의 축복을 받는 결혼식을 하면 돼. 그냥 그렇게 간단한 문제야. 아니요. 저흰 오늘 예정대로 결혼식 합니다. 누구 맘대로? 나도 아버지도 친인척도 그 누구도 참석하지 않는 결혼식을 끝까지 하겠다고? 니들 장난하니? 결혼이 장난이야? 결혼이 장난이 아니란 걸 잘 아시는 분이 이런 황당한 짓거리를 벌이신 거예요. 뭐? 황당한 짓거리? 저희 결혼식 취소했다고 아버님한테도 거짓말하고 친척들한테도 일일이 전화 돌려서 결혼식에는 올 필요 없다고 바람 넣으셨잖아요. 네가 그걸 어떻게? 저랑 그이 소개시켜 주신 분이 그이 사촌형이란 사실 잊으셨어요? 아무 문제 없이 1년 넘어 잘 사귀던 저희가 갑자기 결혼식 취소한다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면서 사촌형이 확인차 연락 주셨더라고요. 멍청한 놈이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그래서 뭐? 그놈은 오늘 니들 결혼식에 갔니? 참나. 사촌형뿐만 아니라 모든 친인척이 다 오셨는데요? 뭐라고? 내가 결혼식 취소됐다고 다 얘기했는데
내 말은 귓등으로 흘리고 결혼식장으로 다들 갔단 말이야. 뭐 그런 미친 것들이 다 있대. 아버님도 오셨는데요. 뭐? 그 사람도? 알았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지금 당장 서울로 올라갈게. 당장 결혼식이 시작될 텐데 이제 오셔서 뭐 어쩌시려고요? 그냥 해운대 구경이나 실컷 하세요. 미쳤니? 아들 결혼식에 엄마가 없다는 게 말이나 돼? 내가 지금 당장 갈 거니까 결혼식은 몇 시간만 미루도록 해. 하객분들 불러놓고 몇 시간을 기다리게 하라고요? 그건 너무 실례해요, 어머니. 내가 그러라고 하면 그렇게 해.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거야. 상식에 어긋나는 말씀에는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식은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뭐야? 내 명령을 무시하는 널 우리 아들이 과연 용서할 것 같니? 그 사람은 오히려 어머니를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많이 실망하고 상처받았나 봐요. 눈물까지 보였으니까요. 우리 아들이 울었다고? 제 가슴이 다 아프더군요. 아, 그리고 어머니. 서울로 올라오실 때 따분하시거든 별거 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미리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뭐? 별거? 내 어머님이랑은 별거라고 아버님이 선언하셨거든요. 그럴 리가. 일단 별거부터 하고 이혼도 시야에 넣고 고려해 보신다고 했으니 참고로 하시고 힘내세요, 어머니. 뭐? 그 후 평생 어머니의 고집불통과 억지에 질릴 대로 질리신 아버님은 결국 어머니와 이혼하셨고 우리 부부도 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는 있겠지만 서로의 상처가 아물 때까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더욱더 시원하고 화끈한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